자, 5주거 복수 문제 한번 봐볼래요? 이게 지금 매매 부분 계약 파트인데 요게 좀 어려워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1번에 한번 보시면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데 정답이 1번이거든요. 왜 1번이냐면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요 측량 비용은 매매 체결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균분입니다. 균분하게 부담을 해요. 똑같이 양 당사자가. 근데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부담하고, 담보권 말소 비용은 그 부동산에 붙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하는 거거든요. 요건 매도인이 부담을 해요. 매도인이. 그래서 이 세 개를 나누어 가지고 시험을 내버렸어요. 이 세 개를. 그래서 요거 균분 부담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됐던 문제고요.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대금은 당연히 뭘로 가야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옆에다가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일방 예약 나오죠. 예약 나오죠. 예약. 예약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가라는 거예요? 예약은 무조건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인데 요게 시험에 나올 때에 물권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은 기억나는데 물권인지 채권인지 그러면 X가 돼요. 반드시 채권 계약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걸 예약 완결권이에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이건 옆에다가 단독행위라고 써놔야 돼요.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뭘로 추정해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별금,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는 형태. 계약금 계약은 뭘로 본다? 종된 계약으로 보고요.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문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기출문제이긴 한데 상당히 짜임새가 간단하면서도 다 물어봤어요. 상당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지문을. 자, 2번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했는데 또 나왔어. 매매 비용을. 자, 매수인이 조심해서요. 의무규정이야. 매수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어. 약정을 했다고. 약정. 이건 된다 안 된다? 유효해요. 그래서 매매는 의무 규정인데 이게 균등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일방이 부담해야 돼? 그럼 안 돼요. 다 되는 거고요. 자, 지상권도 권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매매는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고 권리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는데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지상권을 팔 수 있느냐. 그래서 당황했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은 뭐라고요? 끝털이. 그 인도 장소 지급한다. 반복되죠. 같은 기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반복되는 건 기억해 놓는 게 좋아요. 이건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요. 대금을 완지하지 않는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대금을 완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금이 완제되어 있지 않았다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매도인. 근데 여기서 만약에 대금이 완제됐다. 그럼 누가 가져야 돼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아까 나왔네. 예약 완결권 몇 년? 10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10년이 지나버리면 소멸돼 버립니다.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다라는 거 같이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번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또한 토지의 오염 등을 통상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 가만히 보니까 매수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네. 하자가.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그러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 하자로 보면 안 되지. 이건 아니라 뭘로 봐라? 물건의 하자로 봐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지. 권리 하자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 그래서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토지가 뭐라고 했냐면 바보, 멍충이, 토지가 병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이건 물건의 하자예요. 이걸 권리 하자로 집어넣어 버리면 애매해요. 물건의 하자인데 여기를 권리 하자 그러면 OX, X가 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X 토지에 하자가 있냐 없냐. 물건에 여러분들 물건에 하자가 있냐 없냐 언제가 기준이에요? 인도시가 가지고 판단한다? 말도 안 되지. 법률행위시 계약시가 중요하지. 계약할 때에 하자가 있냐 없냐 법률행위시예요. 법률행위시가 기준이지 이건. 그 다음에 자 갑이 토지가 오염이 있어. 막 기름이 막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 하자를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행위시 체결 시에 알고 있었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자 담보 책임은 물건의 하자 담보 책임은 매수자가 뭐 해야 돼? 선의이고 플러스 뭐 해야 돼? 무과실해야 된다고.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알고 있었잖아.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자가. 그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택도 없는 소리 없죠. 그래서 물건의 하자는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권리 하자는 선의자도 있고 악의자도 있다고. 근데 물건의 하자는 반드시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고. 자, 갑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미쳤나 봐.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해지해야죠. 왜 해지를 안 해? 이걸 선풍기를 샀는데 사용설명서에 1분에 5,000회 플러그 꽂았더니 날개가 돌아가는 게 보이면 물건에 하자가 있지. 그럼 얼른 가서 하이마트에서 바꾸든지 뭔가 계약을 해지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거 써? 더워 죽겠네 이게. 날개가 돌아가는 게 보이면. 이거 하자가 있으면 바꿔야 돼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자, 안날로부터요. 물건의 하자? 안날로부터 언제? 6개월이지. 안날로부터 6개월이지. 뭔 1년이요. 이건 6개월. 자, 이게 물건의 하자잖아. 물건의 하자. 그렇죠? 그럼 물건의 하자는 뭐가 있었나?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는 하자 담보 책임이잖아. 그렇죠? 하자 담보 책임. 1번. 매수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선의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어야 된다. 2번. 안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해야 된다. 그렇죠? 안날. 3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뭘로 가야 된다? 물건의 하자로 풀어야 되지. 이걸 만약에 권리의 하자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경매가 나왔네. 경매가 나왔어. 경매는 물건의 하자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다섯 번째 불특정물이야. 불특정물은 완전물 급부청구권, 완전물 급부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죠. 물건의 하자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그죠? 손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아니면 대금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건요. 완전물 급부청구권까지 넣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오네.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은요.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돼. 물건의 하자는. 그래서 일부러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물건의 하자를 오랜만에 넣어봤어요. 이건. 자, 4번 가볼게요. 매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전부 타인인지 일부 타인인지 말이 없으면 전부 타인을 갖다 놓고 풀어야 돼요. 타인에 속할 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가지고 매수자에게 넘겨야 돼, 안 넘겨야 돼? 넘겨야지. 완전한 물권을 이전해 줘야 되죠.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아무런 특이하게 없으면 뭘로 가요? 균분으로 부담한다. 야, 비용이 잘 나오죠, 비용이. 지금 은근히. 자,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어.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을 물지 맙시다. 담보 책임 있죠. 근데 매도인이 그걸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네. 그럼 담보 책임 면책 특약이 있어도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고지하지 면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네. 책임을 면하면 안 돼요. 면책 특약은 고지가 있음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다고. 또 나와 봐봐. 진짜 줄기차게 나와. 동시에 대금은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은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동시항변권. 그렇죠? 지금 벌써 4문제 풀었는데 3문제가 나와. 자,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기한이 있어. 만약에 갑에게 5월 1일 날 이행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5월 1일 날. 그러면 을도 언제예요? 상대방도 5월 1일 날 동일한 기한으로 뭐예요? 추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고 5번 와볼게요. 자, 환매로 갑니다. 환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자, 환매권은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에 환매권은 내가 공부할 때에 일신 전속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도 되고 양도도 되고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채권자 대의권도 되는 거예요 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환매권이 상속이 안 되면 어떻게 라고. 자,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 토지란 말이야. 토지 눈치 빠르면 부동산 몇 년? 3년이요 또 이건? 5년이죠.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야, 특이하게 없으면.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도 그럼 동시에 안 들어갔네? 그렇죠? 그럼 이건 등기가 뭐야? 무효가 돼버리지. 3자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건 내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야. 환매 등기가 여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환매 등기 이후에는 대항이 생겨야 안 돼. 대항이 되는 거고 환매 등기 이전에 어떤 권리가 있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환매 등기 전에 있는 건 대항을 못해요. 환매권자가. 환매 등기 이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요거 조심할 거. 요거. 자,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지워버릴게요. 자, 을에게 있는데 얘가 환매권자야. 집은 여기 와 있죠. 그럼 얘는 나중에 5년 뒤에 사갈 거야. 얘한테 달라고 해서. 그럼 소유권은 지금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을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걸 팔아먹는다. 팔아먹는 걸 고급지게 뭐라 그래?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환매권이 있다 하더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거니까 요거 팔아먹을 수 있죠. 없으므로 을은 팔았죠. 누구한테? 병한테 팔았죠. 그럼 병이 등기 달라고 들어오죠. 등기 해주라 안 해주라? 해주라.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 과실과 이자는 퉁쳐 상계 처리한다. 기억나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런 특이하기가 없으면 퉁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조심할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자, 6번 환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매매 등기와 매매 등기가 뭐예요? 소이등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가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가 안 되면 안 되죠. 이건 왜 그러냐면 환매권은 대항 등기야. 환매권 등기는 대항 등기란 말이에요. 대항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면 대항할 수가 없죠. 두 번째, 환매 특약은 매매와 반드시 동시에 들어가야 되고요. 부동산은 몇 년? 7년을 정하면 몇 년으로 가요? 5년으로 단축된다고. 5년으로. 무효다 그래보면 어떨까? 진짜 헷갈려요. 부동산에 대한 환매 기간을 7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정말 헷갈려요. 그럼 나중에 분간을 못해. 그래 5년인데 왜 7년 정했지? 그럼 무효 이렇게 간다고. 이건 스스로 단축돼요. 5년으로. 이건 무효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무효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은. 자, 환매 등기가 격려된 나대지에 이거 관법지란 말 보이죠? 그때 제가 환매, 환지, 그 다음에 건물 철거 약정,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임대차 약정을 하면 이 네 가지 환매, 환지, 건물 철거, 임대차 약정을 하면 관법지는 절대 나오면 안 돼요. 관법지가 발생되지 않는 것 네 가지는 반드시 외워라 그래요. 환매, 환지, 건물 철거, 임대차 계약. 이 단어가 나오면 끝으로는 관법지는 나오지 않는다. 별다른 특이하게 없는 한 환매의 대금은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은 포함되는데 아까 이자하고 과실은 상계 처리가 된다고. 근데 비용은 들어가야 돼. 계약을 할 때 들어갔던 비용은. 정답은 1번입니다. 맞죠? 틀린 거. 자, 7번. 경매가 중요할까요? 여기에 교환이 중요할까요? 교환계약을 물어보는 거야. 교환계약. 그러면 갑은 뭘 가지고 있나? X건물. 을은요? Y 임야. 보인가요? 임야 여기 X건물. 교환계약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란 말이야. 1번에 갑과 을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다. 되죠? 지금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 물건이거든. 타인 물건이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되거든. 타인 물건도 매매하고 타인 물건도 임대차 하는데 타인 물건 교환계약 못하겠냐고. 이게 대금을 완납을 안 했으니까 아직은 갑건 아니지. 근데 교환계약 했잖아요. 타인 물건 교환이 된 거니까. 2번 갑이 을과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선이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이지.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손해배상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봐봐. Y건물은 예를 들면 1억이야. 아니죠. X건물이. 근데 Y건물이 5천이야. 그럼 금액 차이가 나죠. 그럼 그 보충금 지급하지. 그 보충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매매계약이 되는 건? 근데 여기 보니까 약정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돼 버린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 자체가 매매계약이 돼버린다.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 이런 거 조심해라고. 자, 4번에 매매대금을 완납해서 자, 갑이 을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갑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안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자, 갑은 X건물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지지요. 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아니 지금 갑은 X건물 주고 을은 Y 임야를 주잖아. 그럼 이 교환계약 했죠? 이 X건물에 하자가 있대. 그럼 담보책임 져야 돼 안 져야 돼? 당연히 져야죠. 당연히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계약금, 교환계약 다 되지 담보책임이.
돼요? 자, 시가보다 약간 고지했나 보지. 높게? 사기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할 때 혹시 시가가 나오면 뭐다? 차고다 아니다? 아니고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얘는 유효다. 이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이건 취소되지 못해요. 정답은 3번인데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8번.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임대차 관계 들어왔어요. 이제 임대차. 많이 했네. 자, 을은 뭐라고 했냐면 을이 누구예요? 을에게 임대하여 돼 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에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때까지 요거 실제 반환. 반환 시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죠. 그렇죠? 유치권자도 역시 똑같고. 자, 맞고요. 옳은 거네. 자, X 건물이 멸실로 인하여 갑의 을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됐어. 그럼 입증 책임을 져야 돼. 난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화재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누가 입증해야 돼? 을이, 갑이 아니라 을.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X. 자, 디귿. 을이 자기 비용으로 X 건물을 증축했는데 잘 봐봐. 독립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증축은 독립이 안 나오면 뭘로 가라? 비용 상환으로 가라. 근데 이는 의무규정이죠. 그러니까 배제 특약이 돼 안 돼? 되죠. 배제해도 유효 무효? 유효라고. 근데 만약 여기가 증축했는데 독립이란 단어가 있어. 그럼 부속물 매수로 풀어야 돼요. 그때는 배제 특약이 안 된다고. 이건 X가 되죠. 제 말 알아듣나 모르겠네. 일주일 지나버려가지고. 자, 만약에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이 뭐예요? 차임, 월세. 월세를 안 냈나 봐. 안 내니까 을이 부속한 동산이 있어. 동산이 뭐가 있을까? 좀 잘 나가는 게 뭐지? 세탁기? 비싼 게? 냉장고? 뭐가 비싸죠? 가전에서? 그냥 냉장고. TV가 비싸다. 텔레비전. 그죠? 1,000만 원짜리. 요걸 뭐 했어요? 압류한 거야. 월세를 안 내니까. 그럼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거 경매도 붙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건 옳은 거. 요렇게. 자, 요거 참 재밌는 건데 일시사용 임대차 있죠. 호텔, 여관. 이거 모두 인정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요것만. 보이신가요? 하나 더 집어넣으면 안전 배려 의무가 있습니다. 요건 적용돼요. 근데 요 차임 증감. 난 4박 5일간 호텔에 머물 건데 그 사이에 월세 올렸다고 올려달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부속물 매수 없어요. 일시사용 임대차. 그 다음에 요 법정질권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지상물도 인정 안 해요. 지상물 매수 청구. 이것도 인정 안 한다고. 이거 인정 안 하고. 이런 것도. 두 개만 외우면 돼요. 안전배려하고 비용상환만. 자, 임대, 임차인 모두 인정되는 거. 단순한데도 어려워요. 이게. 여기 보면 어떻게,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지. 누구 거요? 임차인 거지 뭐 임대인 거가 있겠어요. 계약 해준 둘 다 있어. 얘가 월세 안 주면 해지할 수 있고 사용 수익 못하면 해지할 수 있지. 얘는 월세 안 받으면, 얘는 사용 수익을 안 해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보증은 반환 채권 누구 거예요? 임차인 거고 비용 상환도 임차인, 여기도 임차인 거네. 이건 다 임차인 거네. 임대인에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 더 좋고요. 빠르게 푼 겁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